오늘도 저는 아들 부부를 위해 반찬을 챙겼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2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도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며느리 소라 씨는 단정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1억이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들고 성북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퇴근 전이라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서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일 낮인데 집에 사람이 있다니. 며느리가 재택 근무라도 하는 걸까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라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색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어중간한 말투였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잠깐만요. 소라 씨는 문을 반쯤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치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파에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젊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여기는 제 남동생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일 낮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들 집에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들은 지방에 사시는데 무슨 일로 올라오셨을까요? 그리고 대학생 동생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오늘 회사 안 갔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뒀어요. 지금은 생활비 받으면서 쉬고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들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를 받으면서 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부부 앞에서 따지기도 그렇고 그냥 있기도 이상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럼 난 갈게요. 천천히 계세요. 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사돈들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그 대학생 동생.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동생이 저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라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소라가 내 위치를 추적해요. 매일 수백 번씩.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치 추적? 그게 무슨 말이니? 휴대폰 앱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도,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새벽에도 확인해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냐고요?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엄마, 이게 정상인가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무슨 거짓말? 아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씩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아들의 손가락이 메모지를 짚었습니다. 소라가 다닌다던 대학 경제학과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럴 리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어디에도 경제학과가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대기업 근무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재직 증명서를 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말을 돌려요. 결혼 자금 1억은?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적금에 묶여 있다고 했어요. 주식에 투자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돈은 안 나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혼할 때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아들은 왜 진작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왜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엄마,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소라 동생, 엄마가 봤던 그 대학생이요. 지금 우리 집에 살아요. 뭐라고? 몰래 들어와서 산지 석 달 됐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나가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소라가 울면서 사정하는데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거 알아요? 알아요. 하루는 퇴근하고 갔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뒀다고. 당분간 쉬겠다고. 너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고.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생활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아, 지금이라도 똑바로 말해야 해. 며느리한테 가서. 엄마 못해요. 왜?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소라가 화내면 정말 무서워요.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며칠씩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약해져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회사 다녀와도 집에 가기 싫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두드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결혼이 뭡니까?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들도 답답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착한 게 병입니다. 너무 착해서 당하고만 사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당장 며느리한테 달려가서 따져야 할까요? 사돈들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나서면 안 됩니다. 아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라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니? 동생 내보내야 한다고. 그리고 거짓말한 것들 전부 사과하라고. 그래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생은 다음 주에 내보낸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정말 며느리가 변할까요?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도 제대로 못 닫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라가 돈을 빌려달래요. 얼마나? 1억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억? 그 돈을 왜?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겠대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대요. 아들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저는 돈이 없어요. 적금이랑 주식 다 합쳐도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대출 받으래요. 제 명의로.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저도 알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래? 자기 부모님이 반 내주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모아둔 적금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만 보태주면 된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훈아, 잘 들어. 그 돈 절대 주면 안 돼. 엄마, 근데 소라가 진심인 것 같아요. 이미 자리도 알아봤대요. 인테리어 견적도 받았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온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믿고 주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도 거짓말, 직장도 불분명, 결혼 자금도 거짓말.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어떻게 믿어?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소라가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여요. 열심히 하겠다고,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착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아들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볼게. 엄마가요? 그래. 내가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며느리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앉아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차린다며? 아, 도훈이가 말했나 봐요. 네, 제 꿈이었어요.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요. 자리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기구 사는 거 합치면 그 정도예요. 부모님이 반 내주신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해요? 네. 부모님한테 확인해 봤어요?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소라 씨 적금은? 제가 모아둔 게 있어요. 2천만 원 정도요. 통장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도훈이는 믿어주는데 왜 어머니는 이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라 씨, 결혼할 때 한 말들 기억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직장, 결혼 자금.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확인해 봤어요. 경제학과 자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취급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시어머니가 싫다니까요. 저 안 해요. 학원도 안 차리고 돈도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라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내가 확인 좀 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소라가 지금 엄청 화났어요. 도훈아, 그 돈 주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왜 자꾸 소라를 의심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속고 있다고.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소라한테 돈 줬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이요. 제 적금이랑 주식 다 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받았어요. 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소라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지금 엎으면 2배로 손해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싸움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할게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위치 추적 기록 있으십니까?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캡처를 안 해뒀어요. 거짓말에 대한 증거는요? 대학, 직장, 결혼 자금 관련해서 말로만 들었어요. 문서는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자금 1억 원, 이건 어떻게 주신 겁니까? 계좌 이체요. 제 통장에서 소라 통장으로. 차용증은 썼습니까? 아니요. 각서라도요? 그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도훈 씨, 이러면 힘듭니다.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제 돈은 못 받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학원 준비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습니까?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왔습니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요. 남편 측 의견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반반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가 준 1억 원은요? 그건 학원 준비 자금으로 쓴 돈입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졸라서 준 거잖아.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첫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정은 냉랭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입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아들의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냈습니다.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원고도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원고 발언은 변호사를 통해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사돈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대학 학과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 사기였다는 증거는요? 아들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학력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직장 재직 증명서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결혼 자금 1억 원을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믿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질 것 같아요. 아직 판결 안 났어. 엄마, 제가 바보예요. 제가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이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둘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자금 1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 공동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하면 달라지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래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우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는 잘못 없어. 제가 멍청해서 이렇게 됐어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훈아,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어떻게요? 천천히. 하나씩.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잘못일까요? 며느리의 거짓말 때문일까요? 아들의 순진함 때문일까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들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속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앉아봐. 왜요, 엄마? 할 말이 있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 일은 내 인생의 교훈이야. 값비싼 교훈이지. 알아요, 엄마. 돈은 날렸지만 배운 게 있어야 해.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확인하고 의심하고 조심해야 해. 네, 엄마.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수 있겠니? 할게요, 엄마.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믿는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도우러 갔습니다. 엄마, 됐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아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쳐 보이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는 괜찮니? 네. 요즘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낫더라고요. 밥은 잘 챙겨 먹고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가끔 직접 해 먹기도 하고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주말에 엄마가 반찬 갖다 줄게.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엄마 반찬이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집에 갈게요. 엄마 집에서 먹을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방이 말끔해졌습니다. 아들은 커피를 끓여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네, 알아요. 아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나.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을 쉽게 믿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나쁜 거예요.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복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확인할 거예요. 돈 문제는 꼼꼼히 따질 거예요. 엄마 말씀 들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말 안 들어서. 괜찮아. 너도 배웠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보세요. 늦었어요. 그래. 엄마 갈게. 밥 잘 챙겨 먹어. 네, 엄마.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훈아, 힘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잘 됐구나.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저 요즘 등산 다녀요. 등산? 네. 주말에 혼자 가요. 머리도 맑아지고 좋더라고요. 조심해서 다녀. 네. 다음에 엄마랑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뭐가? 마음이요. 예전에는 화나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그냥 담담해요. 그래, 시간이 약이야. 소라 생각도 별로 안 나요. 가끔 생각나도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게 다행이다.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볼 줄 알게 됐어요. 좋은 거 배웠네. 비싼 수업료였지만요.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값어치는 했어. 앞으로 또 당하진 않을 거잖아. 네, 엄마. 절대 안 당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결혼할까요? 글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겁나요? 또 속을까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잖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급할 거 없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고 있구나. 밥을 잘 먹고 있구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찬을 들고 아파트에 갔던 날, 초인종을 눌렀던 순간, 며느리의 거짓말, 법정에서의 패배, 모두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배웠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도훈이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진실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배웠다.
도훈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아들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 없는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배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